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대한민국은 계륵 플러스 허장성세. 요즘엔 방송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맥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아도취 망상을 위해서라면 이제 현실을 강력하게 도외시하면서 정신승리로 밀고 나가는 열등한 수준의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광고료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무력감이 휩싸고 들면 방송할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인의 집단 허위의식의 가공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레밍의 행렬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 저도 생각이 점점 내 가족이나 지키자로 기우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인들 참 언론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언론인들 자질이 최하 수준입니다. 진짜 세계 최하 수준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도덕적 자질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참 한국인들 이상한 게, 한국인들은 언론인들 욕은 엄청 합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을 너무나도 쉽게 믿습니다.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믿습니다. 지적 태만이 문제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남이 자기에게 떠먹여주는 걸 바라고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네이버가 잘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걸 떠먹여주는 사람들에게 개돼지 몰이 당하는 신세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명한 정보 고속도로 시대, 언론 보도의 진위를 스스로 알아보고자 하는 한국인들 비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인터넷으로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야동들이나 열심히 쳐보는 건가. 참. 일단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점들 몇 가지를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뭐 두 가지죠. 첫 번째로 뭐 과연 이 시점에 적화 통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우물한 개구리 소견으로 보면 당연히 적화 통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김정은 바보인데요, 문재인이 훨씬 더 바보예요. 그리고 대깨문이 더 바보예요. 이게 먹이 서열이 있어요. 먹이 사슬 서열이. 근데 김정은이 문재인 정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적화 통일을 쉽게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볼 때마다 아휴 저 모자란 놈 속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김정은에 있어서 남조선의 존재가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김정은은 문재인보단 현실 인식이 확실히 앞서 있어요. 뭐 그래 봤자지만 그래도 도친 개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앞서 있어요. 그래도 탐욕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식량, 비료, 에너지, 연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돈 확보하는 것이죠. 달러죠, 정확히는 US 달러. 그가 이제 핵무기에 대한 집착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 둘이랑 이 지금 앞에 말한 것들을 갖다 확보하는 것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식 갖고 있어요. 사실 근데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지금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남조선의 존재가 뭔지 살펴보면 문재인 측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문재인은 이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 김정은에게 남조선 갖다 바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그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김정은 지금 상태에서 남조선 먹으려다고 했다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문재인이 정말 눈치도 없고, 아이고 저런 놈을 부활하고 하면 진짜 내 처지가 하면서 찌릿찌릿 할 거예요. 네. 자칫하면 아니 먹는 이만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은 남한을 먹기 전에 일단은 미국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쇼부라고 하죠. 쇼부를 쳐야 된다. 미국하고 뭐 타협을 해야 된다. 타협점을 갖다 확실히 마련을 한 다음에 남조선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은 지가 뭐 남조선 잘 요리해서 김정은 앞에서 갖다 바치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단독으로도 남조선 경제에 치명적 독을 살포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확실해졌죠. 뭐 지금 아직 뭐 독도 안 풀었어요. 독을 풀 수 있다, 그 말만 가지고도 벌써 효과가 팍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제력 없는 남조선은 김정은 입장에서 처치곤란, 불량 자산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쉽게 처치곤란 불량 자산이 될 수 있는 남조선을 집어삼키려다 탈이 날 위험이 큽니다.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리스크만 만빵이고 이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이제 김정은과 문재인의 엇박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뭐 나라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바치면 된다 하는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먼저 타협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이제 도움 주기는커녕 리스크만 증대시키는 얼빠진 멍청이 부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재인을 이제 무시하는 것으로 방침 정하고, 심지어 북한 외무성 국장급마저도 대놓고 문재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남북 평화 경제 운운하고 했는데 다음날 북한에서 바로 미사일 날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 김정은은 이제 하여튼 생각이 하나에 몰두하고 있죠. 미국하고 타협을 봐야 된다. 일단 문재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 측을 속여서 시간 벌면서 SLBM과 잠수함을 완성한 뒤 이 실험을 성공한 뒤에 미국을 위협하면서 이제 타협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필부인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미국 CIA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므로 문재인이 추구하는 공산화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이 응해주질 않고, 그리고 생각이 온통 내년 총선에 집중되고 보니까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판하고 있어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 환갑 차리겠다고 지금 하는 시기예요. 김정은도 대단한 고단수 아니지만 최소한 문재인보다 현실 감각 측면에서 확실히 낫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 일본이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사실. 잘 모르겠다고요? 자, 한국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본하고 한국만 보기로 하죠. 200%인 것은 사고 팔고 합해서니까 100 합해서 200이죠. 일본 엔화는 21.6, 한국 원화는 1.7%입니다. 이게 2016년 4월 통계입니다. GDP로 보자면 일본은 한국의 3배 정도이고 1인당 GDP로 보자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31,000불 되고 일본은 39,000불 되고, 그러나 국제적 통화 가치의 차이 측면에서는 20배 정도 차이를 보고 있죠. 이걸 약간 보정을 하죠. 왜냐면 이제 대외 무역 의존도가 한국은 이제 70%고 일본은 30%가 좀 안 되죠. 자, 보죠. 이게 한국무역협회인가 거기에서 나온 표를 갖다 한 거예요. 한국은 합하면 68.76%, 뭐 그렇죠. 일본은 28.1 몇 퍼센트 뭐 그렇게 되죠. 근데 뭐 편의상 그냥 한국은 70%, 일본은 30%로 봅시다.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약 3배니까 비율로 보면 이제 한국 1일 때 일본 3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액수가 이제 7, 비율이 7대 9, 0.7, 0.9예요. 한국 원화하고 일본의 엔화가 같은 정도 위험자산, 아니 혹은 같은 정도의 이제 안전자산이면 이 수치가 9분의 7, 즉 1.3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국제적 거래량이 약 13배, 13배입니다. 즉 지진 많고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 나고 그래도 일본 엔화가 한국 원화보다 10배 안전한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도도 이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G1, G2가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패권 가리는 상황이 됐죠. 아직은 전쟁까지 안 일어났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달러하고 위안화 그 영향력 차이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데 환율의 요동은 한국같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자원이 없이 가공무역이 주류인 국가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 1.7, 그 200이 만점일 때 1.7이죠. 비중이 큰 화폐들이 움직이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어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환율을 조작하면서 버티고 있고 결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외환 시장에서는 비중이 뭐 어정쩡하죠. 200에서 1.7이면은 0.85%인데 뭐 결국은 뭐 한국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국 원화를 갖다 국제시장에 내봤자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0.85%, 외환 유동량을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통해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경제에 가해질 불확실성 줄여줘야 돼요. 아무리 기준금리가 높다고 해도 불확실성 커지면 외환이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IMF 사태 이후로 소위 한머니,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자금, 그 외환 자금을 한머니라고 하죠. 이것이 들어오고 나감의 자유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갖다 써야 되냐? 그리하지 않으면 이제 외환 유치 어려움이 생기고 외환 유치가 어려우면 외환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직책으로 쓴 수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내리면 한머니가 빠져나가죠. 당연히 원화 가치 하락하고 자칫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뭐 관찰국 뭐 그 정도 지위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건 아니니까 제재는 안 들어오는데 너네 환율 조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켜보겠어. 거의 그런 정도 위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그 격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지정되면은 벌을 받게 되죠. 상계 관세를 갖다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자, 기준 금리 올리면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금리를 쓰고 있어요.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는 그 금리에 그 가계 부채를 쓰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럼 자빠지는 케이스가, 나 파산하고 말래? 나 끝이야. 못해. 배째.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기관 부실화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원신의 폭이 매우 좁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커런시 파워가 있는 국가들과 경제적 유도의 관계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중국이 위안화 절하시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상계 관세 부과해가지고 제재 가하면서 손해 벌충하고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위안화 대비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조치하려면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엔화로 완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급격히 올라가는 걸 갖다 속도를 늦추거나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 원화는 이런 운신의 폭이 없어요. 좁은 게 아니라 없어요. 중국이 마음 좋게 통화 스와핑 조약에 의거해서 돈 바꿔주면 되는데, 현재 중국 입장에서 중국 위안화보다 국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 원화와 이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 이민폐보다 그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은 화폐들을 갖다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그거보다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원화를 확보할 이유가 없어요. 더 위인 것들은 뭐 달러, US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유로, 엔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면 나쁜 만큼 견디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제 영상에 가짜 뉴스라고 댓글 달던 분들 절대로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찰떡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뭐 남 탓한다고 해도 비웃음밖에 따라올 게 없습니다만, 더 설명할 것도 산적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뭐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뭐 더 한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